이어서 고용보험과 직업 안정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고용보험법이 직업능력개발법상의 어떤 지원 같은 것도 고용보험기금에서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 다산직업전문학교만 해도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이 없다면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도 역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전액 다 돈을 내고 이 수업을 듣기는 거의 부담스럽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실업 예방, 고용 기회를 확대시켜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해 겪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됐습니다. 1993년 12월에 제정되고 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실업급여는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자, 고용보험 공부합니다. 고용보험은 1995년에 시행된 이후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이 존재하는 가장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용보험이 존재하는 가장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안전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할과 함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참고적으로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는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이고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노동 공급자의 수준을 높이는 거죠. 이런 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그래요. 공급자의 수준을 높이는 거, 이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이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인 실업급여도 지급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의 수강지원금 같은 것도 하고 있죠. 고용보험제도는 실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실업급여 지급이라는 사후 구제적인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며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고용안정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적 기능과 고용정책적 기능이 혼합된 제도입니다. 자, 고용보험의 의미다. 고용보험이란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이게 이제 대표적인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이에요. 이것 외에 적극적인 취업 발전을 통한 재취업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 안정 사업, 자,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은 강제적 보험이에요.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보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죠. 즉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고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그러니까 근로자만 내는 거로 지금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사업주도 냅니다. 사업주가 더 많이 내요. 자, 이렇게 해서 공동 부담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향상,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대상입니다. 적용 범위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며 적용 재해는 65세 이후, 65세 이후 가로 안에 빼고, 자,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적용 안 됩니다. 그런데 가로 안을 다 씻습니다. 자,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65세 이후에 새로이 취업해서 나간 사람만 그 회사에서 고용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거. 자, 1개월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그러면 주에 15시간 미만인 자죠. 우리는 이들을 꼭 최단시간 근로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는 적용이 안 되는데, 자,
가로 안에 것 읽어봐요. 고용 안정이나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은 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다만 2021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단계별로 적용되게 되어 있어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고용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들도 자 고용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별정우체국계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보험의 사업 체계입니다. 실업급여. 자, 실업급여라는 개념이 넓은 개념이에요. 이 실업급여가 다시 구직급여와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취업촉진수당이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눠지는 거야. 이 구별을 객관식에서는 맨날 물어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을 꼭 준비를 해 주시고, 음, 자, 실업급여에 읽어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이 구직급여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실업급여예요. 왜 이름을 구직급여라고 했을까요? 구직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만 지급되는 돈이에요. 자, 그래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고,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강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죠.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의 실업급여의 특징, 모습은 그러면 구직급여가 정답이에요. 나머지는 취업촉진수당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구직급여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취업 촉진 수당과 구직급여가 구별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업급여, 고용보험 체계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돈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겠지만은 고용안정사업에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고용안정사업의 의미. 고용안정사업은 근로시간의 단축, 교대제 전환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 창출 사업, 경기 변동이나 산업 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기업의 고용 조정이 실업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고용 조정 지원 사업과 고령자 여성 등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촉진 지원 사업 등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자, 고용 안정 사업의 목적은 첫째, 어떻게 근로시간의 단축이나 교대제 전환 등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한, 이 고용보험 기금이요, 근로자한테만 지급되는 거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용안정사업의 기금 지원은 거의 다 기업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용 창출 지원 사업. 둘째, 경영 사정이 어려운 둘째입니다. 경영 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고용 조정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고용 조정 지원 사업이 역시 근로자가 아닙니다. 이쪽도 사업체 즉 기업체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셋째,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 취직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 55세 이상인 고령자입니다. 그리고 장기 구직자, 장애인, 여성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예컨대 고령자를 고용하면, 사업주가 일부 돈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고령자를 고용하려고 하겠죠. 자, 넷째, 직장 보육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로서 여성의 육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고용 촉진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직장 내 어린이집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일 때는 필수적으로 직장 내 어린이집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여성의 고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용안정사업의 종류입니다. 고용안정사업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 진보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고용 조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용 창출 지원 사업, 고용 조정 지원 사업, 취약계층 등의 고용 촉진 사업, 고용 촉진 시설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자, 위에서 설명된 걸 다시 한번 써놨네요. 고용 안정 사업은 실업의 예방을 위한 고용 조정 지원 사업, 휴업수당 지원금이라든지 인력 재배치 지원금, 전직 훈련 지원금 같은 거고, 고령자 여성 등 유유 인력의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 촉진 지원 사업, 지역 고용촉진 지원금, 고령자 등 고용촉진 장려금, 고용촉진 시설 장려금으로 크게 대별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고용안정사업은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 장려금, 재고용 장려금,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육아휴직 장려금 등과 같이 구성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고용안정사업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보통은 4인 이하면 소상공인, 5인 이상이면 중소기업 벤처에 속하는데요. 이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우리 직업 상담사는요, 고용 안정 사업에서 고용 안정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꿰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을 보내줄 때, 그 사업주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직업 상담사는 이것을 잘 알고 그걸 알려줄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부 많이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업능력개발사업. 우리처럼 직업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은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사업은 직업능력개발사업, 유급휴가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장비자금 대부, 근로자 수강지원금, 근로자 학자금 대부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대부, 검정수수료 등 지원 및 전직 실업자 취업훈련 등이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인정을 받은 과정에 재직근로자 등을 자체 또는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입니다. 실업자 재취업 훈련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실업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하고 직업훈련 수강을 희망하는 자가 훈련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구직 등록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구직 활동 중에만 실업급여가 나오는데, 자, 직업훈련 수강을 희망하면 구직 활동 중에 있는 자로 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업 안정입니다. 자, 직업 상담 발전의 2개 축. 하나는 공공, 하나는 민간입니다. 우리나라 직업 상담은 2개의 축으로 발달했는데, 하나는 학교장에서 청소년에 대한 진로 상담, 또 하나는 국가가 국민의 직업 소개 및 직업 지도의 근간이 되는 직업 안정 직업 사업입니다. 1919년 제1차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실업에 관한 조약 및 실업에 관한 권고를 채택하여 가맹국은 무료 공공직업 소개 제도를 설치할 것과 영리 직업 소개 제도를 폐지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직업 소개 제도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최초 직업안정법. 우리나라에서는 근세 초기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직업소개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1918년 근로자 모집 취재 규칙이 제정되고 등등 이것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업안정기관의 발전입니다. 1987년 5월부터 전국 직업안정기관을 온라인으로 연결한 취업알선 전상망이 개통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직업안정기관은 고용노동부에서 인력은행과 고용안정센터 등을 운영해 오다가 오늘날 고용안정센터로 일원화되었죠. 자, 그것이 고용센터를 거쳐 고용복지센터로 변화했고 오늘날 고용복지센터는 취업지원 및 취업상담 내실화 등을 위한 혁신을 계속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직업안정과 고용정책의 역사의 근본적 틀의 변화는 1993년부터 이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고용 여건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근로자의 직업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 향상시키며
인력 부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고용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느낀 정부는 1993년 12월에 고용정책 기본법 및 고용보험법을 제정하고 1995년 1월에 직업안정 및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직업안정법으로 전면 개정했습니다. 직업안정법의 양대 축은 직업안정기관이 직업 소개하는 것과 민간 직업 소개 사업으로 무료 직업 소개 사업하고 유료 직업 소개 사업, 이게 양대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직업 상담사 자격 제도입니다. 직업 상담사 자격 제도는 우리하고 관련이 있죠. 우리나라 직업 상담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온 것은 2000년도부터 직업 상담사를 국가 자격 제도로 도입한 것입니다. 국가 자격 제도로 도입한 것. 실제로 저는 2003년도부터 직업 상담사 강의를 했으니까 꽤 저도 역사가 오래됐죠. 자, 우리나라 직업 상담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온 것은 2000년도 국가 자격 제도가 된 겁니다. 직업 상담사 국가 기술 자격은 전문 사무 분야로, 상담 분야로 보자면 처음으로 직업 상담을 국가 자격화한 것입니다. 자, 1년에 3회 실시하던 직업상담사 자격은 2020년 현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등의 자격을 이렇게 취득해서 있습니다. 6만 명이 넘었죠. 남녀 구성비는 아무래도 여성이 많아요. 자, 직업안정기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숫자 안 기억하고 있으신 분은 없겠죠. 많다 이 정도로만 기억해서 하셔도 됩니다. 직업안정기관. 고용노동부는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직업지동,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을 배치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원활한 직업소개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 노동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직업소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진단 및 취업 알선 등에서 구인 구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워크넷에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자, 직업 상담 영역 확대입니다. 직업 상담은 청소년을 위한 진로 상담, 여성 및 제대 군인을 위한 직업 복귀 상담, 직업 전환을 위한 전직 상담, 베이비 부모를 위한 재취업 및 창업 상담, 청년을 위한 취업 상담, 성인을 위한 직업 적응 상담, 은퇴자를 위한 은퇴 상담, 실업자를 위한 심층 상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직업 상담, 자영업자를 위한 재취업 상담, 저소득층, 신용불량자, 수용자, 자활 대상자, 도박 중독자, 노숙자 등을 포함한 취업 취약계층의 직업 상담, 다문화를 위한 다문화 직업 상담, 직종에 대한 직업 정보와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 상담 등을 포괄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도입입니다.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1년부터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자주 나오는 거죠. 고용정책기본법상 학력, 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 등에 대하여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 촉진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업훈련 및 자격입니다.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상의 지원을 받은 사람은 보통은 직업훈련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직업훈련, 직업상담에는 직업훈련과 자격에 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한 틀입니다. 내담자의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과 자격 취득은 취업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직무능력표준, 이 NCS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요구되는 지식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한 것입니다. 자,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한 설명은 여러 모듈 교재에서 다 설명이 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분류는 직무의 유형을 중심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단계적 구성을 나타낸 것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국가 직무능력 표준에 의가하여 채용에 대한 블라인드, 채용 블라인드가 따로 있어요. 그 탭을 눌러보시면 이 블라인드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서류 필기 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나 가족관계, 학력, 예모 등의 항목을 제거하고 지원자의 직무 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법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의 평가 기준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입니다. 이에 대한 정보들은 NCS 홈페이지에서 수집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훈련에 들어갑니다. 직업훈련과 교육훈련의 의. 자, 직업훈련과 교육훈련의 의입니다. 직업훈련과 교육훈련. 여기 말고 이 설명은 또 다른 모듈 교재에서도 되어 있죠. 직업훈련은 넓은 의미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 향상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여기까지만 합시다.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 향상하기 위한 훈련이 직업훈련.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 향상하기 위한 훈련이 직업훈련이요. 즉 직업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산업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지식 태도를 함양하도록 도와주고 취업한 자에게 기술 혁신과 산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능력을 향상시켜 자기 실현을 깨하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훈련 활동인데 정리되지 않은 지식은 2차 시험에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 향상하기 위한 훈련이 직업훈련이다. 이 정도로만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훈련은 적절한 관습이나 태도를 향상시키고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입니다. 자, 적절한 관습이나 태도를 향상시켜서 자, 효과적으로 직무 수행을 주는 교육적 활동이 교육훈련입니다. 자, 도와주는 거예요. 직업훈련은 직접 수행 능력을 습득 향상시킨 것이라면 교육훈련은 태도나 관습을 향상시켜서 직무 수행을 도와주는 훈련이 교육훈련입니다. 도와주는이 핵심 단어예요. 핵심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직업훈련의 정의입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나타난 직업훈련의 정의에 따르면 직업훈련은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이라 하였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한 일종의 훈련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김시종에 의하면 직업훈련을 직무를 보다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직업능력을 훈련을 통하여 체득함으로써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런 정의는 암기했다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줄치는 것만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국제노동기구에 의하면 직업훈련은 직업과 직업군의 내에서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활동으로 기초적, 보충적, 향상적이며 새롭고 특별한 직무와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하나 일반 교육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직업훈련은 교육법에 의한 교육과 다르나 교육계와 상호작용 관계를 유지함을 의미합니다. 직업훈련은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 수준을 가지고 특정한 직업에 필요한 기술, 기능 등 직업 능력을 갖추기 위한 체계적, 계획적인 활동으로 교육보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직업훈련의 의의에 들어갑니다. 직업훈련의 의의. 직업훈련은 산업사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 인력을 기업체 내의 기존 생산 시설이나 장비, 재료, 인력 등을 활용하여 개개 기업의 특성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적 인력 관리를 꾀할 수 있도록 기업의 직업훈련 참여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즉 직업훈련을 통하여 기업 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스스로 양성함으로써 생산 현장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인력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 사업체 내의 기존 설비, 장비, 재료 등을 활용함으로써 훈련 경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생산 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자를 훈련 교사로 활용함으로써 훈련 내용이 더욱더 효과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직업훈련의 형태에 들어갑니다. 자, 먼저 큰 제목을 먼저 보세요. 공공직업훈련과 인정직업훈련, 그리고 사업장 내 직업훈련으로 나눕니다. 자, 뒤에서부터 읽어볼까요? 사업장 내 직업훈련, 인정직업훈련, 공공직업훈련으로 나눕니다. 자, 먼저 공공직업훈련이라 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직업훈련법인이 숙련된 다기능공 양성을 목표로 실시하는 정규훈련 방식의 직업훈련 형태입니다. 공공직업훈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등에서 운영하며 훈련비 전액이 국비로서 여기에는 수업료나 실습비, 실습복, 교재비 등이 포함되고 입학자 전원에게 기숙사가 보통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 수료 후에는 전원 취업이 알선되며 생활보호 대상자나 국가 유공 자녀는 정부에서 소정의 훈련 수당 같은 것도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인정직업훈련, 저희 다상직업 전문학교는 인정직업훈련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공공직업훈련법인 이외에 비영리 법인이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실시하는 기능공 양성 목표를 가진 정규훈련 방식의 직업훈련 형태입니다. 인정직업훈련은 법인과 개인이 각각 추구하는 영리, 비영리 목적에 따라 훈련 직종을 선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사업주 단체나 지역공단 그리고 종교적 또는 복지적 측면이 강한 각종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개인이 설립한 직업훈련원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내 직업훈련이 있죠. 사업장 내 직업훈련은 기업주가 단독 또는 타 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체 내에서 기능공을 양성하거나 고용된 근로자에게 직무 향상 및 직무 보충 등을 훈련하는 직업훈련 형태입니다. 사업장 내 직업훈련은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직종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훈련소의 소속 기업의 취업, 보통은 훈련 계약을 맺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속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업훈련 방법의 분류입니다. 직업훈련 방법은 실시하는 장소의 개념에 따라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등으로 구분됩니다. 자, 실시하는 장소의 개념 또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 방법이라고 해요. 방법에 따른 분류로 이걸 암기를 해 놓으실까요?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에서 정한 훈련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설치한 훈련 전용시설, 그 밖의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 사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를 제외합니다. 이것에서 실시하는 방법인 집체훈련, 자, 또 사업체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방법의 현장훈련, OJT라고 합니다. 언더잡 트레이닝. 자, 그리고 정보통신 매체 등을 이용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자가 근로자에게 원격으로 교육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원격훈련. 자, 그리고 이것이 조금 섞이면 혼합훈련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방식에 따른 훈련을 4개로 나눕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직업훈련 가정명, 운영기간, 교육훈련 과정, 평가 방법 같은 것은 HRD 넷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 문제에 들어갑시다. 자격은 개인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경쟁력 제고의 기능을 갖습니다. 우리나라 자격 제도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자격과 개별 법령에 의한 기타 국가 자격이 있으며 국가가 공인하는 민간 자격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한 건데요. 기타 개별 법령이 있는데요. 자, 그 개별 법령으로 대표된 게 자격 기본법이 있어요. 이 자격 기본법하고 국가 기술 자격법하고 이것이 자격을 규정하는 양대 산맥입니다. 자격의 그 개념 규정입니다. 자격 제도의 유래. 우리나라 자격기본법에 의하면 자격이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인정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자격 인정이란 공식적, 형식적 과정을 거쳐서 확인된 결과이며
훈련 과정이나 시험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성취한 결과를 실증해 준 결과라고 봤습니다. 이 밖에도 엄격하고 공식적인 으로 관리되는 자격제도와 달리 개인이 스스로 획득한 자질이 갖는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주는 제도가 일부 국가에서도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자격의 의미입니다. 자격이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자, 자격이란 뭐라고 그랬죠? 예,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능력, 즉 지식, 기술, 소양 등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직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업 자격과 구체적으로 직업 직무에 관련되지는 않지만 직업 생활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초 소양, 학업 또는 교육 훈련의 이수 결과 또는 일부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명장제도나 무형문화제 등과 같은 능력평가 인정제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자격이나 오랫동안 직업 자격에 한정되어 있고 그중에서 특히 일반 검정을 통하여 획득하는 자격에 익숙해졌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검정령이라고 하죠. 자, 우리는 지금 검정령이 아니라 과정평가령입니다. 자격제도란 인간의 능력, 자, 지식, 기술, 소양 등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자격증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능력이 있다고 평가 또는 인정받은 사람에게 수여되는 증서입니다. 따라서 자격증, 학위증, 이수증 등은 이러한 자격이 자격제도를 통해 외부와 외연화된 것입니다. 자격 관련 용어입니다. 자격과 관련하여 유사한 용어로서 면허는 일정한 일을 수행하도록 허가하는 행위입니다. 일종의 특허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일정한 일을 수행하도록 허가하는 일종의 설권 행위입니다. 자, 공공성이 필요한 행위에 대해 관청이나 공인이 허가한 결과로 특수한 행위를 특수한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면허예요. 이와 유사한 용어로서 공인, 인증, 인정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공인은 사전적 의미로 국가나 사회단체가 어느 행위나 물건에 대해서 인정하는 행위이며 인증은 거기에 증명 절차가 들어가 있죠. 인증이란 어떤 행위 또는 문서의 성립 기재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음을 공식적인 기관이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명이 인증입니다. 자, 인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의 판단에 의하여 어떤 일의 당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자격의 검증과 평가입니다.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는 검증과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검증은 개인의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행위로서 등급화, 시험, 측정, 자격 부여 등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에 비해 평가는 개인에 대해서보다 프로그램이나 교육 훈련 과정, 기간과 같은 같이 대상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어떤 대상에 가치나 의미를 부여할 때 사용되며 주로 상호 비교 관점에서 중시합니다. 자격의 구분입니다. 자격기본법에 의하면 관리주체별 자격에 대해서 2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법령에 의해서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이외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민간자격. 그러니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이 있고, 자, 이렇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이 있고 국가자격이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자격으로 다시 나눕니다. 한번 보십니다. 자, 국가자격을 국가전문자격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담당하는 것이 국가기술자격이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각 주무부처 15개의 개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전문자격. 근데 법무사 시험은 법원 행정처에서 하죠. 이런 게 이제 국가전문자격이고, 자, 우리 직업상담사, 뭐 과정평가이건 검정령이건 전부 다 국가기술자격에 속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총괄 운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시험 문제 출제, 검정 실시 등 자격시험과 관련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또 사무 관련 직종은 대한상공회의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술, 기능 분야와 서비스 분야 중
기타 서비스를 대한상공회의소는 서비스 분야 중 사업 서비스에 대한 검정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은 이렇게나 많습니다. 자, 요걸 전부 다 암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총 27개. 요것도 암기하지는 마세요. 자, 이렇게 분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국가기술 자격 외에 자,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이제 국가 전문 자격이에요. 자, 별리사 시험은 별리사협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국가 자격은 112종목으로 22개의 부처, 청에 의해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 전문 자격은 전문 서비스 분야의 자격으로 개별 부처의 필요성에 의해 신설 운영되며 주로 면허의 성격을 갖습니다. 예컨대 세무사 시험, 그러면 그 세무 일을 할 수 있는 일종의 특허, 설권행위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 기술 자격, 국가 전문 자격 외에 국가 직무 능력 표준으로 설계된 교육 훈련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내외부 평가를 거쳐 취득하는 국가 기술 자격의 일환으로는 일학습 병행제를 통한 과정 이수형 자격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Qnet 들어가시면 됩니다. 과정평가형 제도가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죠. 자, 국가 직무능력 표준으로 설계된 교육훈련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내외부 평가를 거쳐 취득하는 국가 기술 자격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그냥 Q넷이 아니라 앞에 C자가 붙었어요. 이 Q넷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 공인 민간 자격. 자, 민간 자격 중 국가가 공인하면 국가 공인 민간 자격이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ITQ가 여기에 해당되는 자격이에요. 그래서 국가 공인 민간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의거 2000년 3월 이후 시행됐으며 공인에 대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운영합니다. 민간 자격의 자세한 정보는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국가 기술 자격의 등급 체계 및 응시 요건입니다. 국가 기술 자격 체계는 국가 기술 자격법 시행령에 따라 기술 기능 분야와 서비스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술 기능 분야는 23개 직무 분야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단계의 등급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서비스 분야는 사업 서비스와 기타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서비스와 기타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업 서비스는 사무관리 직무 분야의 1, 2, 3급 등급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기타 서비스는 2개 직무 분야의 기능장과 기능사 2개 등급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 등급별 평가 기준을 보면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가지로 분류됩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